안녕하세요. 재무상담사 박사원입니다. 네, 저는 만 20년 동안 가정경제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보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그러나 보험을 다룰 때는 보험에 대한 상품의 종류보다는 보험의 핵심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가정경제 입장에서 보험은 뭘까요? 비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비용을 정하고 우선순위 안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니까 상품의 논리, 영업의 논리로 생각하면 보험은 끝이 없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건 또 부족하고 그런 논리로 우리가 흔들리기 쉬울 텐데 적절한 보험료를 내면서라도 보험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병인, 로봇 수술, 항암 방사선 또는 중입자 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밑에 두 가지는 암에 대한 거죠. 암에 대한 로봇 수술을 말하는 거고 항암 마찬가지로 암에 대한 진단이 있었을 때 치료를 받는 거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간병인 담보해서 이제 간병인을 쓰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담보가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 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너무 비싸게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간병인 지원 담보를 가입하기 전에 일단 3대 성인병에 대한 진단금은 먼저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대 성인병,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3대 성인병에 대한 진단금이 넉넉하게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적절한 보험료, 그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가입이 가능한 금액을 간병인 지원담보 각각의 만기와 한도를 설정해서 가입하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필요는 합니다만은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일단 3대 성인병을 진단을 완충하고 그게 충분히 돼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 없고 있고 판단하기보다 3대 성인병에 대한 진단금이 넉넉하게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고 그 뒤에 가입하더라도 만기라든가 한도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무조건 100세 만기만 고집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암과 관련된 로봇 수술, 항암, 방사선, 중입자 치료비. 저희 중입자 치료비가 새로운 어떤 치료법으로 해서 사람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보험을 세팅해서 가입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만 중입자 치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곳은 연대병원. 내년 말부터 이제 부산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도 그 중입자 치료비를 의료기구를 이제 도입한다는 말이 있는 건데 이 중입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십수만 명, 수십만 명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병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보다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단금을 집중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에 볼까요? 암 로봇 수술. 왜 수술하는 거죠? 암에 걸렸으니까. 밑에 항암 방사선을 왜 쪼이는 걸까요? 암에 걸렸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는 연대병원밖에 없는 현재는 중입자 치료를 왜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에 걸렸으니까? 네, 두말할 것 없이 암에 걸렸으니까. 그러면 저는 암에 대한 진단금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같은 값이면 보장을 높이자. 네, 같은 값이면 보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각종 이런저런 담보들을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는 진단금. 왜냐면 진단금을 빵빵하게 받으면 그 빵빵하게 받은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 종류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심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마찬가지죠. 느낌이 오시죠? 네, 심혈관 질환으로 주요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받는 게 중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두 번째,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 진단금을 저는 빵빵하게 가입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걸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남성이고 5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냐면
20년 정도 만기로 했을 때 3대 성인병, 암,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후유장애까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를 가입할 때 1,000만 원당 금액이 단위당 금액입니다. 1,000만 원당 금액이 20년 만기로 3만 원 정도, 80세 만기하면 4만 6천 원 돈 정도, 100세 만기하게 되면 거의 3배가 되는 거죠. 20년 만기에 100세까지 된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제가 요 말씀을, 요 표를 왜 올려드렸냐면, 80세, 100세까지 무리하게 길게 설정하기보다는 20년 또는 80세 만기까지 해서라도 적절한 보험료로, 차라리 보험료가 저렴하면 진단금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단위당 금액을 말씀드렸어요. 1,000만 원당 금액 3만 원. 다시 암, 뇌, 심, 그리고 후유장애까지 1,000만 원씩 했을 때 3만 원이면 한 10만 원 돈 해서 이거 9만 원 돈 해서 100세 만기로 1,000만 원씩 가져갈 바에야 80세 만기로 4만 6천 원씩 오히려 2천만 원씩으로 하면 되죠. 단위당 금액을 저렴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단금을 빵빵하게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요 표를 설명드리면은 100세 만기만 고집할 필요 없이 진단금을 80세 만기까지 하더라도 최대한 집중해서 넉넉하게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암에 대한 진단비 3천만 원 했을 때 5만 1,600원 정도 되고요. 고해감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재진단 암 치료비, 상급 병원 치료비,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암 수술비,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 뭐 여러 가지 되게 항목들이 다양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장 저렴한 회사를 보니까 NH 농협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삼성화재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이제 가운데 말씀했던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이게 어떤 데는 560원, 어떤 데는 870원, 어떤 데는 178원,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요거 저는 이게 큰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봐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는 5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선택적으로 나중에 치료를 받게 될 때 나중에 또 보험사들이 그 병원도 많아지겠죠. 중입자 치료를 도입하는 병원들도 많아질 거니까 이렇게 큰 위험에 대비하는 거는 맞다. 5천만 원 정도, 네, 1,000만 원 정도 했을 때 5천만 원까지 높이게 되면 이제 곱하기 5 하게 되는 거니까 대략 5, 8, 5, 40, 4천 원 정도, 5, 5, 25, 한 2,500원 정도, 요 정도 넣으면 되긴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큰 위험에 대한 대비라고 보는데 너무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암으로 수술하면 한 번에 500만 원 정도 받는 거, 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보면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하루에 2만 원, 암 요양 병원 입원비 하루에 만 원, 직접 치료 통원 일당 2만 원 정도 이런 것들. 뭐 이렇게 2만 원씩 열흘 입원해도 20만 원인데 생각보다 암으로 열흘 이상 입원할 일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소소한 것들보다는 큰 위험에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큰 위험은요, 일단 암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받는 암으로 치료를 받기 전에 왜 치료를 받느냐? 암에 진단 받았으니까 치료를 받은 거니까 진단비를 넉넉하게 가져가는 거. 두 번째 고해감입니다. 그리고 네, 고해감은 왜 그러냐면 혈액암, 골수암 같은 큰 병에 걸렸을 때 고해감에 대한 진단비를 넉넉하게 받는 거죠. 뭐 재진단하면 암에 걸렸다가 또 다른 진단 받았을 때 암이라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이건 큰 돈 들어가는 거죠. 암 수술비 정도 오케이. 로봇 암 수술비 1,000만 원 정도 오케이. 밑에 입원 일당, 입원비, 직접 치료 입원 일당 같은 것들은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뭐에 집중한다? 암에 대한 진단비에 집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밑에 있는 입원비, 직접 치료, 입원 일당, 통원 일당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뺐을까요? 제가 2018년도에 금융위원회 앞에서 데모하는 분들을 찾아뵀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왜 지금 금융위원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으시냐면, 가만히 볼까요? 이분들이 모자를 쓰신 분들이 많죠. 암 환우들입니다. 암 환우들께서 왜 억울한 마음으로 지금 데모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암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암에 대한 직접 치료비가 아니다라고 보험사에서 거절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지도 못했고, 보험사에서도 마음대로 약관을 바꿔놨었던 거예요. 직접 치료라는 말이 2001년도, 2년도에 보험을 가입할 땐 그때는 없었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 가보니까 PDF 파일로 직접 치료라고 말을 바꿔놓은 겁니다. 직접 치료가 아니다는 말로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거, 이건 연명 치료다. 라고 말하면서 직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다. 라는 그런 억울함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보면 길가에 앉아서 마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쳐다보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쪼록 제 말씀은 그겁니다. 진단 피해에 집중하자. 직접 치료 입원 일당, 직접 치료 통원 일당, 암 요양병원 입원비. 왜 입원하고 왜 수술하는 걸까요? 암에 걸렸으니까. 즉 진단비에 집중해서 최대한 넉넉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하고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후유 상태가 됐을 때를 대비하는 후유장애 이것을 넉넉하게 대비하는 것이 저는 보험의 좀 균형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같은 값이면 보장을 최대한 높인다로 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보장을 진단, 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제가 벌써 한 10분이 넘었네요. 영상을 다 보셨더라면 이후에 저는 보험을 바라보고 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제 영상 그리고 제 이 글 한번 보셔서 적절한 합리적인 대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글을 제가 별도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상품보다 비용의 관점에서 보험을 강조하는 제가 여러분의 보험 앱을 추천드리고 살펴드리는 그런 앱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앱스토어에서 OK 마이 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내 설계사 등록하기 위해서 제 번호를 등록하시고 그러면 엑셀로 주요 담보를 체크해서 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암에 대한 진단금 또 적절한 치료비에 대한 대안들을 보장성 보험을 상품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비용의 입장, 가정경제, 재무상담과 투자관리 전반적인 총합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객관적으로 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링크 별도로 드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좋은 대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상담사 박상훈이었습니다.